쉿, 조용히 하세요. 그들이 듣고 있어요. 어둠 속에서 들려온 작은 목소리. 성공한 회사 회장의 차 뒷좌석에 숨어 있던 것은 놀랍게도 10살 남짓한 어린 소녀였습니다. 이 아이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낯선 어른을 위험에서 구해주려 했을까요? 지하 주차장에서 시작된 추격전, 10년 만에 다시 만난 옛 연인, 그리고 충격적인 진실 하나. 평범해 보였던 하룻밤이 한 남자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사라진 사랑, 숨겨진 비밀, 그리고 예상치 못한 가족의 재회까지. 과연 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때로는 보이지 않는 힘이 우리를 가장 큰 행복으로 이끌어주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도윤입니다. 올해 38살이고 IT 회사 네오바이트의 회장을 하고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사업가 같지만 사실 제 마음속에는 10년 동안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후로 저는 오직 일에만 매달려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밤 지하 주차장에서 벌어진 한 사건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믿기 어려운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면서 저는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놀라운 하룻밤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서울 강남의 밤하늘이 네온사인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금속과 유리로 만들어진 빌딩들 사이에서 네오바이트 로고가 붙은 38층 사옥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훌쩍 넘었지만 최고층 회장실에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어요. 서도윤이 마지막 서류에 펜을 대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책상 위에는 빨간 펜 자국이 가득한 계약서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고 식은 커피가 담긴 종이컵 3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38세의 도윤은 IT 업계에서 손꼽히는 젊은 CEO였어요. 하지만 성공의 무게만큼이나 그의 어깨는 무거웠습니다. 특히 10년 전 사랑했던 여자가 아무 말 없이 사라진 후로는 더욱 그랬어요. 또 밤샜네. 도윤이 혼잣말을 하며 시계를 확인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지만 그의 마음은 왠지 공허했습니다. 일로만 채워진 10년이었어요. 사랑도 가정도 모든 걸 뒤로 미루며 달려온 시간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동안 도윤은 오늘 오후 회의를 떠올렸어요. 경쟁사 디지웨이브에서 제안한 새로운 조건들. 표면적으로는 좋아 보였지만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우리 내부 정보가 새어나간 건 아닐까? 의심이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정리하려 했어요. 지하 주차장은 평소보다 더 어두웠어요. 형광등 몇 개가 깜빡이며 불안정한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검은색 세단을 향해 걸어갔어요. 발걸음 소리가 콘크리트 바닥에 울렸습니다. 차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은 순간이었어요. 쉿, 조용히 하세요. 그들이 듣고 있어요. 작고 맑은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어요. 도윤의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급히 백미러를 확인하니 뒷좌석에 어린 여자아이가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너 누구야? 어떻게 내 차에? 지금 당장 시동 걸고 나가세요. 조금만 늦으면 아저씨가 잡혀요. 아이의 목소리는 간절했어요. 장난이 아니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사이드 미러로 기둥 뒤에서 검은 후드티를 입은 남자 2명이 고개를 내미는 것이 보였어요. 도윤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본능적으로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이 요란하게 돌아갔어요. 빨리요. 아이가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도윤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엑셀을 밟았어요. 타이어가 바닥을 긁으며 차가 앞으로 튀어나갔습니다. 출구 쪽에서 검은 SUV가 나타났어요. 하지만 도윤은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으며 간발의 차로 빠져나갔습니다. 뒤에서 경적 소리와 거친 욕설이 들려왔어요. 후. 도윤이 큰 숨을 내쉬며 램프를 타고 지상으로 올라왔어요. 심장이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신호등에서 잠깐 멈춰서서 백미러로 아이를 다시 확인했어요. 이제 안전해요.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도윤은 사람이 많은 24시간 카페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였어요. 들어가자. 따뜻한 걸 마시면서 이야기하자. 카페 안은 따뜻했어요. 도윤은 아이에게 핫초코를 사주고 자신은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창가 구석자리에 앉아서 아이를 자세히 봤어요. 10살 정도로 보이는 여자아이였어요. 까만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고 큰 눈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에는 또래 아이들과는 다른 깊이가 있었어요. 이제 말해줄 수 있겠니? 넌 누구고 방금 전 그 사람들은 뭐였지? 아이가 핫초코 컵을 두 손으로 감싸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저는 정아린이에요. 엄마가 말해줬어요. 누군가 남을 해치려 할 때 그 사람 주변에 어두운 그림자가 생긴다고요. 어두운 그림자? 도윤이 눈썹을 찌푸렸어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네. 오늘 아저씨 주변에 그런 게 너무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도와드리려고. 할인의 눈동자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방금 전 일들을 떠올렸어요. 실제로 누군가 자신을 노리고 있었던 게 맞았으니까요. 엄마는 무슨 일을 하시니? 운명 상담소를 해요. 보통 사람들이 못 보는 것을 가끔 볼 수 있어요. 할인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이치고는 너무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이성적인 그로서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지만 방금 일어난 일은 분명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자신을 구해준 것도 사실이었어요. 집이 어디니? 늦었으니까 데려다 줄게. 고마워요, 아저씨. 할인이 처음으로 밝은 표정을 지었어요. 주소를 듣고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새벽 공기가 시원하게 들어왔어요. 차를 몰고 가는 동안 할인이 갑자기 말했어요. 아저씨, 내일 아침에 회사에서 안 좋은 전화가 올 거예요. 응? 도윤이 깜짝 놀라며 백미러로 아이를 봤어요. 그리고 누군가 아저씨에게 거짓말을 할 거예요. 하지만 끝까지 들어보세요. 중간에 끊으면 진실을 놓칠 수 있어요. 할인의 말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마치 이미 일어날 일을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도심을 벗어나 조용한 주택가로 들어갔어요. 가로등이 듬성듬성 서 있는 골목길이었습니다. 아저씨, 앞 교차로에서 천천히 가세요. 할인이 갑자기 말했어요. 왜? 두 차가 부딪힐 뻔해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앞쪽에서 급제동 소리가 들렸어요. 두 대의 차가 교차로 한가운데서 아슬아슬하게 멈춰 섰습니다. 정말로 사고가 날 뻔했던 거예요. 도윤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어요.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정확했습니다. 주차장에서의 일까지 생각하니 이 아이에게는 정말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 같았어요. 저기에요. 할인이 파란색 대문을 가리켰어요. 2층짜리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대문 옆에 작은 간판이 보였어요. 정나엘의 운명 상담소. 간판을 본 순간 도윤의 숨이 멈췄어요. 라엘. 그 이름을 본 지가 얼마나 됐을까요? 10년 전 아무 말 없이 사라진 그 여자의 이름이었습니다. 설마. 도윤의 입술이 떨렸어요.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어요.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할인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아. 하지만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10년 전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라헬의 웃음소리, 함께 걸었던 한강 둔치, 그리고 마지막 날 그녀의 차가운 표정. 들어가자. 도윤이 차에서 내렸어요. 다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할인이 그의 손을 잡아 끌었어요. 엄마, 저 왔어요. 할인이 대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어요. 잠시 후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긴 머리를 뒤로 묶은 여자가 나타났어요. 1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그 얼굴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라헬이었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라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도윤아? 라헬. 10년 만에 부르는 이름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라헬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였어요. 어떻게, 여기에, 나도 몰라. 할인이가 날 도와줬어. 도윤이 힘들게 말했어요. 라헬이 할인을 내려다봤습니다. 할인아, 어떻게 된 거야? 엄마, 이 아저씨 주변에 어두운 그림자가 많이 보였어. 그래서 도와드렸어. 할인이 천진하게 대답했어요. 라헬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일단, 들어와. 추워. 라헬이 문을 더 넓게 열었어요. 도윤이 망설였습니다. 이 문을 들어가면 10년 동안 묻어두었던 모든 것들과 다시 마주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할인이 그의 손을 잡아 끌었어요. 들어가요, 아저씨. 엄마가 맛있는 차를 끓여줄 거예요. 작은 거실은 따뜻했어요. 한쪽 벽에는 하얀 천과 촛불, 그리고 작은 부적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생활감이 있으면서도 신비로운 분위기였어요. 세 사람이 작은 테이블에 앉았어요. 라헬이 따뜻한 차를 내와주었습니다.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이상하네. 할인이가 다른 사람을 집으로 데려온 건 처음이야. 라헬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이 아저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마음이 따뜻해. 할인이 도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 말에 도윤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10년이네. 도윤이 입을 열었어요. 라헬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왜 말도 없이 사라진 거야? 도윤의 목소리에 10년 동안 참아온 아픔이 묻어났어요. 라헬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말하기 어려웠어. 아니, 말할 용기가 없었어. 무슨 일이었는데? 도윤이 다그치듯 물었어요. 라헬이 눈물을 닦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 남들이 못 보는 것들이 보이고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리고 병원에 가도 원인을 모르겠다고 했어. 라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러다가 어떤 분이 말씀해 주셨어. 신내림을 받아야 한다고. 처음엔 믿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버틸 수가 없었어. 도윤이 주먹을 꽉 쥐었어요. 분노와 안타까움이 섞인 감정이었습니다. 그래도 말했어야지. 나도 함께 고민했어야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 너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어. 그건 내가 정할 일이었어. 도윤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할인이 놀라서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라헬이 고개를 들어 도윤을 봤습니다. 정말 미안해.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최선? 내가 사라지는 게 최선이었다고? 도윤의 목소리에 상처가 묻어 있었어요. 너 때문에 10년을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매일 밤 혹시 뭔가 알 수 있을까봐 내 흔적을 찾아다녔어. 일에만 매달려서 겨우 버텼어.
라헬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할인이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울지 마. 그때 할인이 도윤을 돌아봤어요. 아저씨도 많이 아팠구나. 그 말에 도윤의 마음이 무너졌어요. 이 작은 아이가 자신의 마음을 읽고 있었습니다. 할인아, 고마워. 내가 날 구해줘서. 도윤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할인이 밝게 웃었습니다. 이제 아저씨 주변의 어두운 그림자가 조금 옅어졌어요. 정말? 네. 하지만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어요. 조심하세요. 할인의 말에 도윤이 다시 긴장했어요. 아직 위험이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라엘, 할인이는 너를 닮았구나.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라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남다른 감각이 있었어. 나보다 더 예민해. 아빠 같기도 해요. 할인이 갑자기 말했어요. 도윤과 라엘이 동시에 아이를 봤습니다. 뭐라고? 아빠요. 아빠 같아요. 할인이 도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라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할인아, 엄마, 이 아저씨가 제 아빠 맞죠? 할인의 순수한 질문에 두 어른이 말을 잃었어요. 라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윤아, 하나 더 말하지 못한 게 있어. 도윤의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라엘의 입술이 떨렸어요. 말하려던 것들이 목 끝에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숨을 멈춘 채 그녀를 바라봤어요. 할인이는 너의 딸이야. 그 말이 떨어지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도윤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어요. 할인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정말 아빠예요? 도윤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10년 전의 기억들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라엘이 사라지기 전 마지막 며칠 그녀가 이상하게 행동했던 것들. 갑자기 만나기를 피하고 전화를 받지 않던 일들. 그때 임신한 걸 알고 있었어?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라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 내가 겪고 있는 일들을 내가 같이 겪게 하고 싶지 않았어. 그건 내가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었잖아. 도윤이 벌떡 일어났어요. 주먹이 떨렸습니다. 10년 동안 쌓인 분노와 상처가 폭발하는 순간이었어요. 나한테도 알 권리가 있었어. 아빠가 될 권리가 있었다고. 할인이 무서워서 라엘의 팔에 매달렸어요. 라엘이 딸을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는 다른 방법을 몰랐어. 도윤이 벽에 기대어 섰어요.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에게 딸이 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할인아. 도윤이 조심스럽게 아이에게 다가갔어요. 무릎을 꿇고 할인과 같은 높이가 되었습니다. 무서웠지? 아저씨가 큰 소리 내서. 할인이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아빠가 화내는 것도 이해해요. 그 말에 도윤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 작은 아이가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할인아, 미안해. 아빠가 몰랐어서 못 지켜줬어. 도윤의 목소리가 메어졌어요. 할인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엄마가 잘 키워줬어요. 그리고 이제 아빠도 만났잖아요. 할인의 순수한 말에 도윤이 울컥했어요. 이 아이는 원망 하나 없이 자신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라엘이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어요. 찻주전자에 물을 다시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어요. 라엘, 20년 동안 어떻게 살았어?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분노는 가라앉고 궁금함이 올라왔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 할인이를 혼자 키우면서 이상한 일들을 겪으니까 미칠 것 같았어.
라헬이 등을 돌린 채 대답했어요. 그러다가 어떤 할머니를 만났어. 나처럼 특별한 능력을 가진 분이었어. 그분이 가르쳐 주신 대로 상담소를 열게 됐어. 상담소에서는 뭘 해?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줘. 그리고 가끔 보이는 것들을 알려줘. 라헬이 돌아서며 말했어요.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평안함도 있었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어. 내가 보는 게 진짜인지, 남을 속이는 건 아닌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내 역할이라는 걸 알게 됐어. 할인이 끼어들었어요. 엄마는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어요.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방향을 알려주고 위험에 빠질 사람들을 미리 경고해주기도 했어요. 도윤이 할인을 봤어요. 오늘 밤 자신을 구해준 것처럼 말이에요. 할인이도 엄마와 같은 능력이 있는 거야? 네. 어릴 때부터 보였어요. 엄마보다 더 정확할 때도 있어요. 라헬이 자랑스러운 듯 딸을 봤어요. 그런데 아직 어리니까 조심스럽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런 능력은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거든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 밤 일을 생각해 보니 정말 신기하고도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라헬, 오늘 할인이가 나를 도와준 건 우연이었을까? 라헬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아마 우연은 아닐 거야. 할인이는 가족에게 위험이 다가오면 더 예민하게 반응해. 가족이라. 도윤이 그 말을 되뇌었어요. 자신도 이제 이 작은 가족의 일부가 된 건가요? 아빠, 배고파요. 할인이 갑자기 말했어요. 시계를 보니 벌써 새벽 3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머, 이 시간에 뭘 먹여야 하지? 라헬이 당황했어요. 도윤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뭔가 사다 올게. 24시간 편의점이 있을 거야. 아니야, 이 시간에 나가지 마. 위험할 수 있어. 라헬이 말렸어요. 할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아직 어두운 그림자들이 아빠 주변에 있어요. 도윤이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봤어요. 조용한 주택가였지만 어디선가 누군가 지켜보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럼 집에 있는 걸로 간단히 해결하자. 라헬이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달걀과 밥이 조금 있었습니다. 계란볶음밥 어때? 좋아요. 할인이 기뻐했어요. 도윤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새롭게 느껴졌어요. 라헬이 요리하는 동안 도윤과 할인이 소파에 앉았어요. 할인이 도윤의 팔에 기대었습니다. 아빠, 회사에서 무슨 일 해요? 컴퓨터 관련 일이야. 어려운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재미있어요? 재미있기도 하고 힘들기도 해. 할인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아빠는 좋은 사람이에요. 마음이 따뜻해 보여요. 그런데 왜 혼자 사세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도윤이 할 말을 잃었어요. 정말 왜 혼자 살았을까요? 라헬을 잊지 못해서였을까요? 바빠서 그랬나 봐. 이제는 안 혼자예요. 저희가 있잖아요. 할인의 말에 도윤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란볶음밥 완성. 라헬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볶음밥을 가져왔어요. 세 사람이 작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맛있어요. 할인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도윤도 배가 고파졌어요. 사실 저녁도 제대로 못 먹었거든요. 정말 맛있네. 도윤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라헬이 부끄러운 듯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셋이 밥을 먹네. 엄마, 우리 예전에도 셋이었어요? 할인이 물었어요. 라헬과 도윤이 서로를 봤습니다. 할인이가 태어나기 전에는 엄마랑 아빠가 자주 같이 밥을 먹었어. 라헬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럼 이제 다시 셋이 되는 거예요? 할인의 질문에 두 어른이 말을 잃었어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할인아, 그건 좀 복잡한 문제야. 도윤이 어려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왜요? 아빠는 엄마랑 저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 게 아니야. 어른들의 일은 좀 복잡해. 라헬이 딸을 달래려 했어요. 하지만 하리는 고집스럽게 도윤을 봤습니다. 아빠, 솔직히 말해주세요.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요? 도윤이 깊은 숨을 쉬었어요. 아이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래, 함께 살고 싶어. 하지만 아빠가 위험한 일에 휘말려 있어서. 위험한 일이 뭐예요? 회사에서 나쁜 사람들이 아빠를 괴롭히고 있어. 할인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엄마랑 저는 위험을 미리 알 수 있거든요. 도윤이 놀라며 라헬을 봤어요. 라헬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인이 말이 맞아. 우리가 도울 수 있어. 하지만 너희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어. 아빠, 우리는 이미 가족이에요. 가족은 서로 도와야 해요. 할인의 단순하지만 진실한 말에 도윤이 울컥했어요. 이 아이는 정말 자신의 딸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알겠어. 그럼 함께 해결해보자. 도윤이 결심했어요. 라헬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마워, 도윤아. 아니야, 내가 더 고마워. 10년 동안 할인이를 혼자 키워줘서 두 사람이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10년의 오해와 상처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할인이 하품을 했어요. 아무래도 이 어린아이에게는 너무 늦은 시간이었어요. 할인아, 이제 자야겠다. 라헬이 딸을 일으켜 세웠어요. 아빠도 같이 자요. 할인이 도윤의 손을 잡았어요. 아빠는 집에 가서 자야지. 싫어요. 오늘은 같이 자요. 아빠가 혼자 가면 위험해요. 할인이 고집을 부렸어요. 라헬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인아, 아빠는 괜찮아. 소파에서 잘게. 도윤이 말했어요. 정말로 혼자 집에 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정말 괜찮아? 라헬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응, 괜찮아. 오늘 하루 너무 많은 일이 있었어. 혼자 있기 싫어. 도윤의 솔직한 말에 라헬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담요 가져다 줄게. 잠시 후 할인이 잠옷으로 갈아입고 나왔어요. 도윤에게 다가와서 볼에 뽀뽀했습니다. 아빠, 좋은 꿈 꿔요. 너도 좋은 꿈 꿔라, 우리 딸. 할인이 방으로 들어간 후 라헬이 담요를 가져왔어요. 두 사람이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도윤아, 정말 미안해. 라헬이 다시 사과했어요. 이제 그만해. 과거는 과거야. 앞으로가 중요해. 도윤이 라헬의 손을 잡았어요. 10년 만에 다시 만진 그녀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고마워, 이해해줘서. 나도 고마워. 할인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줘서. 두 사람이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았습니다. 라헬이 자신의 방으로 들어간 후 도윤은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오늘 하루가 꿈 같았습니다. 아침에는 혼자였는데 이제는 가족이 생겼어요.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하루가 곧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루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닌 셋이 함께하는 하루가 될 거예요. 새벽 6시 도윤의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소파에서 잠들었던 그가 눈을 떴습니다. 화면에는 보안팀장 최원택의 이름이 떠 있었어요. 회장님, 죄송합니다.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원택의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어요. 도윤이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밤사이 회사 서버에 외부 침입 시도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차단했지만 상당히 정교한 방법이었어요. 도윤의 잠이 완전히 깼어요. 어젯밤 지하 주차장에서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회사로 갈게. 자세한 건 그때 듣자. 전화를 끊자 라헬이 부엌에서 나왔어요. 이미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회사에 문제가 생겼어. 가봐야 할 것 같아. 도윤이 일어나며 말했어요. 라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위험하지 않을까? 괜찮을 거야. 회사에는 보안이 잘 되어 있어. 그때 할인이 방에서 나왔어요. 잠옷 차림에 머리가 헝클어진 상태였지만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아빠, 오늘은 조심하세요. 어두운 그림자들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할인의 말에 도윤이 멈춰 섰어요. 이 아이의 말을 무시할 수 없었거든요. 어떤 종류의 위험이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빠 주변에 나쁜 기운이 많이 보여요. 라헬이 할인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할인아, 더 자세히 말해줄 수 있어? 회사에서 누군가 아빠를 속이려고 해요. 그리고 전화로 거짓말을 할 거예요. 할인이 눈을 감고 집중하더니 말했어요. 하지만 아빠가 끝까지 들으면 진실을 알 수 있어요. 도윤이 무릎을 꿇고 할인과 같은 높이가 되었어요. 고마워, 할인아. 아빠가 조심할게. 약속하세요. 위험하면 바로 여기로 와요. 약속해. 도윤이 할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리고 라헬을 봤습니다. 나 없는 동안 할인이 잘 부탁해. 걱정하지 마. 우리도 조심할게. 라헬이 도윤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도윤아, 혹시 이상한 일이 생기면 바로 연락해.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을 거야. 알겠어. 도윤이 집을 나서려는데 라헬이 작은 부적을 건넸어요. 이걸 가지고 다녀. 보호해 줄 거야. 도윤이 부적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어요. 과학을 믿는 그였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든든해졌습니다. 네오바이트 본사에 도착한 도윤은 곧바로 보안실로 향했어요. 원택과 IT팀 직원들이 모니터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돼? 새벽 2시경부터 체계적인 침입 시도가 있었습니다. 단순한 해킹이 아니라 내부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은 것 같아요. 원택이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빨간 점들이 여러 곳에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내부 협력자가 있다는 뜻이야?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영업부 쪽 접근 권한을 이용한 흔적이 보여요. 도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할인이 말한 대로 누군가 자신을 속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영업부 직원들 전체를 조사해. 그리고 최근 디지웨이브와 접촉한 사람들도. 알겠습니다. 원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도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영업부 과장 김민수였어요. 회장님, 급히 말씀드릴 일이 있습니다. 김민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도윤이 할인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끝까지 들어보라고 했었죠. 무슨 일인가? 사실은 디지웨이브에서 저에게 접근했습니다. 도윤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드디어 진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컨설팅 명목으로 돈을 주겠다고 했어요. 회사 내부 정보를 달라면서요. 김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지?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압박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짜 정보를 몇 개 줬어요. 가짜 정보? 네. 실제와 다른 숫자들이요. 그런데 어젯밤에 그들이 직접 서버에 침입하려고 했어요. 도윤이 이해했어요. 가짜 정보에 속은 디지웨이브가 진짜 정보를 얻으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무서웠어요. 그리고 증거를 모으고 있었어요. 김민수가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어요. 디지웨이브 사람들과의 통화를 모두 녹음했습니다. 도윤이 미소를 지었어요. 할인의 예언대로 진실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잘했어, 김 과장. 이제 법무팀과 상의해서 대응하자. 김민수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도윤은 곧바로 법무실로 향했습니다. 소진 변호사, 긴급 상황이야. 오소진이 놀라며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세요? 도윤이 상황을 설명하자 소진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이건 명백한 기업 기밀 유출 시도네요. 바로 고발 조치를 취해야 해요. 그렇게 하자. 그런데 우리 직원 보호도 잊으면 안 돼. 물론이죠. 김 과장님을 내부 고발자로 보호 조치 취하겠어요. 도윤이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또 다른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서 회장님, 안녕하세요. 낮고 차가운 남자 목소리였어요. 도윤이 긴장했습니다. 누구시죠? 디지웨이브 한기문입니다. 어젯밤 일로 통화드려요. 한기문. 경쟁사의 전략 담당자였어요. 도윤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나? 거래를 제안하고 싶어요. 서로 손해볼 필요 없잖아요. 거래? 네. 일부 시장 정보를 공유하고 몇 가지 조건만 양보하시면 앞으로 서로 편하게 지낼 수 있어요. 한기문의 목소리에는 위협이 섞여 있었어요. 만약 거절하시면? 그럼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을 써야겠죠. 도윤이 분노했어요. 하지만 할인의 말을 기억했습니다. 끝까지 들어보라고 했었죠. 적극적인 방법이라는 게 뭐지? 회장님도 아시잖아요. 요즘 세상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한기문이 비웃듯 말했어요. 협박인가? 협박이라니요. 그냥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한 가지 확실히 해둘게. 나는 절대 굴복하지 않아. 정정당당하게 승부하자. 그러시겠다면 어쩔 수 없네요. 후회하지 마세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도윤이 주먹을 꽉 쥐고 책상을 쳤습니다. 이런 놈들. 그때 원택이 들어왔어요. 회장님, 추가 정보가 있어요. 한기문이라는 사람이 어젯밤 지하주차장 근처에서 목격됐어요. 정말? 네. CCTV 분석 결과예요. 그리고 김 과장님 녹음 파일을 들어보니 한기문의 목소리가 나와요. 도윤이 미소를 지었어요. 증거가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좋아. 이제 반격할 시간이야. 점심시간이 되자 도윤은 라엘에게 전화했어요. 라엘 나야. 어떻게 됐어? 괜찮아? 라엘의 목소리에서 걱정이 느껴졌어요. 할인이 말대로였어. 정말 누군가 나를 속이려고 했어. 그런데 진실을 알아냈어. 다행이다. 할인이가 계속 걱정하고 있었어. 할인이에게 고맙다고 전해줘. 덕분에 위기를 넘겼어. 언제 집에 와? 저녁에 갈게. 그런데 라엘. 응? 오늘부터 우리 집 보안을 강화해야 할 것 같아. 상대가 생각보다 위험해. 라엘의 목소리가 긴장됐어요. 얼마나 위험한데? 직접적인 위협을 했어. 너희 안전이 걱정돼. 걱정하지 마. 우리도 준비할 게 있어. 준비할 게? 특별한 보호 방법이 있어. 오늘 밤에 보여줄게. 라엘의 말에 도윤이 안심했어요. 그녀에게는 자신이 모르는 힘이 있었으니까요. 오후 내내 도윤은 법무팀과 함께 대응 방안을 세웠어요. 경찰 신고, 법적 조치, 보안 강화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해가 지고 나서야 도윤이 상담소로 돌아갔어요. 파란 대문 앞에 서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문이 열리자 할인이 뛰어나왔어요. 아빠, 무사히 돌아왔네요. 응, 할인이 덕분에 큰 도움이 됐어. 할인이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라엘도 나와서 도윤을 맞았습니다. 고생했어. 고마워. 정말로 할인이 말이 다 맞았어. 세 사람이 거실에 앉아 라엘이 입을 열었어요. 도윤아,
오늘 할인이와 특별한 준비를 했어. 무슨 준비? 라헬이 작은 상자를 가져왔어요. 안에는 예쁜 팔찌 3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보호 팔찌야. 위험이 다가오면 따뜻해져. 정말? 네, 아빠. 엄마가 특별한 힘을 넣어줬어요. 할인이 신나게 말했어요. 도윤이 팔찌를 받아찼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든든하네. 서로 연결되어 있어. 누군가 위험하면 다른 사람들도 알 수 있어. 라헬이 설명했어요. 도윤이 신기해했습니다. 그런 게 가능해? 우리 가족만의 특별한 연결이야. 그날 밤 3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어요. 위험하지만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빠, 내일도 조심하세요. 할인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 이제 우리는 팀이니까. 도윤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도 3사람의 마음은 따뜻했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도윤은 매일 아침 상담소에서 나와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라헬과 할인이 만들어준 아침 식사를 먹고 2사람의 걱정 어린 인사를 받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어요. 이날 아침도 마찬가지였어요. 할인이 도윤의 넥타이를 정리해주며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은 좋은 소식이 있을 거예요. 정말? 네. 나쁜 사람들이 스스로 무너질 거예요. 할인의 말에 도윤이 기대감을 품었어요. 이 아이의 예언은 지금까지 모두 맞았거든요. 회사에 도착한 도윤은 소진 변호사로부터 반가운 소식을 들었어요. 회장님,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디지웨이브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대요. 정말? 네. 김민수 과장님이 제공한 녹음 파일과 서버 침입 증거가 결정적이었어요. 도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드디어 정의가 실현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소식이 있어요. 소진이 미소를 지으며 계속했어요. 다른 회사들에서도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며 제보가 들어오고 있어요. 이번 사건이 디지웨이브의 조직적 범죄를 밝혀내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도윤의 마음이 후련해졌어요.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었다는 사실이 든든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도윤은 상담소로 전화했어요. 라헬, 나야. 좋은 소식이 있어. 정말? 할인이가 맞췄구나. 라헬의 목소리에서 기쁨이 느껴졌어요. 오늘 저녁에 자세히 이야기해 줄게. 그런데 너희는 어때? 괜찮아? 응, 우리는 괜찮아. 오히려 상담소에 사람들이 더 많이 와. 그래? 응. 어젯밤 꿈에서 본 건데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어. 라헬의 말에 도윤이 놀랐어요. 자신들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니요. 어떤 희망, 가족의 소중함, 진실의 힘, 그런 것들 말이야.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용기를 얻고 있어. 도윤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힘든 일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에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어요. 원택이 급하게 들어와 말했습니다. 회장님, 한기문이 경찰에 자수했대요. 정말? 네. 다른 증거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나 봐요. 도윤이 깊은 숨을 쉬었어요. 드디어 모든 게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이제 안전한 거야? 네. 디지웨이브의 불법 행위 조직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더 이상 위협받을 일은 없을 겁니다. 도윤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이 유난히 파랗게 보였습니다. 긴 터널의 끝에서 드디어 밝은 빛을 본 기분이었어요. 퇴근 시간이 되자 도윤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보석상에서 작은 목걸이 2개를 샀습니다. 하나는 라헬을 위해, 하나는 할인을 위해서요.
상담소에 도착하니 라엘과 할인이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 정말 좋은 하루였죠? 할인이 뛰어와서 도윤의 다리를 안았어요. 응, 정말 좋은 하루였어. 너희 덕분이야. 도윤이 할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라엘을 봤어요. 라엘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왜 울어? 기뻐서. 드디어 우리가 평범한 가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라엘의 말에 도윤도 울컥했어요. 10년 동안 꿈꿔왔던 순간이었습니다. 라엘, 할인아, 너희에게 줄 게 있어. 도윤이 선물 상자를 꺼냈어요. 두 사람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뭐예요? 할인이 호기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열어봐. 라엘이 먼저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는 예쁜 하트 모양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너무 예뻐. 이건 할인이 거야. 도윤이 더 작은 상자를 할인에게 줬어요. 할인의 목걸이는 별 모양이었습니다. 와, 정말 예뻐요. 고마워요, 아빠. 할인이 기뻐서 펄쩍 뛰었어요. 라엘도 목걸이를 목에 걸어봤습니다. 고마워, 도윤아. 아니야. 내가 더 고마워. 너희가 나를 다시 완전하게 만들어줬어. 세 사람이 서로를 꼭 안았어요. 따뜻하고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며 도윤이 오늘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이야기해줬어요. 라엘과 할인이 열심히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거야? 라엘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응, 끝났어. 더 이상 우리를 위협할 사람은 없어. 그럼 이제 평범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할인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래. 이제 우리는 평범한 가족이야. 도윤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잠시 후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결정해야 할 게 있어. 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지 말이야. 라엘이 도윤을 바라봤어요. 중요한 순간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살고 싶어. 정식으로 가족이 되고 싶어. 도윤의 말에 라엘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 응. 10년을 기다렸어. 이제 더 이상 떨어져 있고 싶지 않아. 라엘이 눈물을 흘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나도 그러고 싶어. 할인이 두 사람 사이로 끼어들었어요. 그럼 우리 진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 진짜 가족이 돼. 도윤이 할인을 안으며 말했어요. 와, 이제 매일 아빠랑 같이 있을 수 있어요. 할인이 신나서 방 안을 뛰어다녔어요. 라엘과 도윤이 웃으며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라엘, 상담소는 어떻게 할 거야? 계속 할 거야. 이게 내 역할이니까. 다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가족과 함께 하는 거지. 라엘의 대답에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나도 도울게. 사업적인 부분에서 말이야. 정말? 응. 상담소를 더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게. 라엘이 감동했어요. 도윤이 자신의 일을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것이 고마웠습니다. 밤이 되자 세 사람은 거실에 모여 앉았어요. 라엘이 촛불을 켰습니다. 이제 우리만의 의식을 해보자. 의식? 응. 진짜 가족이 되는 의식. 라엘이 세 개의 빨간 실을 가져왔어요. 이걸로 우리 손목을 묶을 거야. 영원히 연결되어 있다는 뜻으로. 도윤이 감동했어요. 라엘답게 의미 있는 의식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손을 내밀었어요. 라엘이 조심스럽게 빨간 실로 세 사람의 손목을 연결했습니다. 이제 약속해.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를 믿고 사랑하고 지켜주겠다고. 약속해. 도윤이 먼저 말했어요. 약속해요. 할인이 따라 말했어요. 약속해. 라엘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촛불이 따뜻하게 타오르며
세 사람을 비췄어요. 정말로 한 가족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셋이야. 도윤이 말했어요. 우리의 계획도 하나고. 라헬이 이어서 말했어요. 함께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할인이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몇 달 후, 네오바이트는 더욱 안정된 회사가 되었어요. 도윤은 정직하고 투명한 경영으로 더 많은 신뢰를 얻었습니다. 상담소도 유명해졌어요. 라헬의 진심 어린 상담과 할인의 특별한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 사람은 행복한 가족이 되었어요.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나고 저녁에 함께 식사하며 주말에는 함께 나들이를 다녔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세 사람이 한강공원을 걸으며 대화했어요. 아빠, 행복해요? 할인이 물었어요. 당연하지. 너희가 있어서 매일이 행복해. 저도 행복해요. 진짜 가족이 생겨서. 할인이 두 사람의 손을 꼭 잡았어요. 라헬은 어때? 도윤이 물었어요. 나도 정말 행복해. 1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야. 라헬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때 헤어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야. 우리는 지금이 완벽해. 라헬의 말에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지금이 완벽해. 세 사람이 강변을 따라 걸으며 웃음소리를 터뜨렸어요.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바람이 시원하게 불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평범한 가족 같았지만 이들에게는 특별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진실을 찾아내고 사랑을 되찾은 이야기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들은 새로운 이야기를 써나갈 예정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하는 행복하고 따뜻한 이야기를요. 해가 저물어가는 강변에서 세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합쳐졌어요. 정말로 한 가족이 된 증거였습니다. 우리는 셋, 도윤이 말했어요. 이제 계획은 하나. 라헬이 이어서 말했어요. 영원히 함께. 할인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강바람에 실려 멀리 퍼져나갔어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기쁨의 소리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서도윤과 정나엘, 그리고 할인이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라면 극복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보이지 않는 힘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10년의 상처와 오해를 딛고 다시 만난 이들의 모습에서 용서와 화해의 소중함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지고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행복이 찾아온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다른 분들과 함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은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지 알려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